그 올해 충남 이제 선거구별로 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당진 선거구 아까 경쟁률 6대 1이었나요? 아유, 일복이 터졌네요, 정말. 6명이나 됩니다. 예. 당진에 어떤 후보들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인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어기구 후보가 나왔고 미래통합당에서는 김동완 후보, 또 우리공화당에선 전병창 후보, 민중당 김진숙 후보, 그다음에 국가혁명배금당에서 박경재 후보, 그리고 배당금당이죠? 네, 배당금당입니다.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정용선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 어기구 의원이랑 김동완 의원의 리턴 매치가 좀 관전 포인트기도 한데 다시 만났네요. 예, 맞습니다. 네. 20대 총선에서는 지금 현역인 어기구 의원이 1,100여 표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 아버님의 조언을 어기고 또 한 번 나오셨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의 리턴 매치, 이번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런 것 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래통합당 그 김동완 후보 같은 경우는 또 19대 때 국회의원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노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용선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미래통합당이었는데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아예 무소속으로 출마를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주요 여당과 야당 외에 또 지켜볼 만한 게 소수 정당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당진에서. 그래서 우리공화당 전병창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 이어서 두 번째 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공약으로 뭐 해저 터널 건설이 시급하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민중당 김진숙 후보는 SNS에 계속 그 공약이나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리면서 소통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좀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박경재 후보 같은 경우는 허경영 씨가 창당한 국가혁명배당금당, 네, 여기 출신인데 좀 지역 현안보다는 약간 중앙당 정책에 조금 따라가는 그런 식의 공약들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진 지역 선거구를 조금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 6명이면 다자간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 표심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이 다자간 구도가 어느 쪽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당진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이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제철 철강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최근 몇 년간에. 그래서 이 층의 표심을 잡는 게 아무래도 이번 총선의 결과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진 선거구는 뭐 우리 취재요정이 맡아서 취재를 할 테니까 저는 걱정 없습니다. 그렇죠? 서산태안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서산태안은 이제 사실 굉장히 충남 지역 선거구 중에서도 격전지로 꼽히는 곳 중 한 곳이에요. 정말 치열한 것 같던데요. 예. 예, 주변에서 지켜봤을 때도. 맞아요. 예. 사실 뭐 서산하면 산업도시고 태안은 해양 관광지잖아요. 사실 이 두 지역이 충남 서북부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나름 지역 부심이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4명의 후보가 나왔거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조한기 후보,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신현웅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미숙 후보, 이렇게 4명입니다. 먼저 이 조한기 후보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에요. 민주당이고 재선에 도전하는 이제 통합당 성일종 의원, 이렇게 2명이 다시 또 리턴 매치입니다. 지난 총선 때 굉장히 박빙이었거든요.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가 당시 39% 득표를 얻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가 37%, 표차로 하면 한 1,800여 표 차 정도 됩니다. 1,800여 표 차. 발음도 안 되네요. 네. 자, 일단 이제 조한기 후보는 그 정치인으로서 이제 지방 정부부터 중앙 정부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앞세우면서 지금 집권 여당을 선택해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제 성일종 후보는 이제 현역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군 서산태안에서 본인은 늘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현안은 누가 나오더라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선거구더라도. 근데 이번엔 좀 특이한 게 그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면 위탁 운영을 하자, 이 이슈가 굉장히 이 두 후보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먼저 조한기 후보가 그 예비 후보 출마 기자회견 때 그 한 기자가 이런 질문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근데 이제 이후에 성일종 후보가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바로 또 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장 토론하자. 한번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었거든요. 쟁점이 뭔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입장이 맞붙는 거죠? 네, 일단 조한기 후보는 그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부족하다.
지방의료원을 내려와서 전면 위탁을 하는 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오히려 그 대안으로 한서대학교에 그 의과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을 새로 세우자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고요. 이에 맞서서 성일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도 일부 의료진이 내려와서 진료를 보고 있고 이거를 아예 전면 위탁을 조속하게 추진을 한다면 조금 열악한 그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둘이 한번 끝장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워낙 좀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 고소 고발전까지로 이렇게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두 후보에 맞서서 또 그 정의당 신현웅 후보가 또 나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분은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세요. 그 서산에 아무래도 그 대산 석유화학단지라든가 뭐 태안의 화력발전소라든가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의 좀 표심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 서산시장 선거 때도 출마를 하고 나름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번 서산 태안 선거구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그 지난 총선 때 이 그 조한기 후보와 성일종 후보의 표차가 얼마 안 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의당 후보가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의 그 정당이 그렇죠.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이렇게 표가 나눠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단일화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나요?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두 후보 모두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었거든요. 어찌됐건 좀 정정당당하게 경쟁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서산 태안까지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홍성 예산은 좀 어떤가요? 네, 후보자 3명이고요. 먼저 좀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인데 지역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깜짝 놀랐던 게 소선거구제, 지금처럼 이제 선거구로 해서 한 명 뽑는 소선구제 직접 선거 이후에 그게 시행이 된 게 1988년 제13대 총선 이후 13대 총선인데 그 이후에 예산 홍성 지역에서 이제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단체장 군수 역시 네. 1995년 제1회 선거 지방선거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배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의 텃밭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성지라고 지금 불리고 있더라고요. 충남이 사실 캐스팅 보트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낸다 아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홍성 예산만큼은 좀 예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네. 최근에 내포 신도시에 이제 또 젊은 층이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또 그 젊은 층의 표심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 하나잖아요. 내포 신도시에 유입한 젊은 층. 그렇죠? 그렇죠. 투표를 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표심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내포 신도시 입주율이 높은 홍성을 한번 따져봤을 때 작년 지방선거 결과, 재작년 지방선거를 보면 현 군수이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김석환 후보와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성경 후보가 3%포인트 이내 좀 접전이었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내포 신도시에 막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고 있을 때여서 제가 그때 한번 경험을 떠올리면은 네. 막판까지 정말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서 후보자 누구 이제 승리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이제 이긴 후보를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어디 쪽을 가야 되냐. 그거 가지고 상당히 그 막판까지 계속 기다렸던 지역이 홍성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치열했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가 보수의 어떤 아성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좀 진보 진영이 승리를 거둘 것인가.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보 계속해서 얘기를 드릴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학민 후보가 나왔고요. 미래통합당에서 홍문표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윤상노 후보 이렇게 3명이 본선 레이스를 펼치게 됐고요. 네. 간략하게 뭐 주요 후보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일단 예산 출신이고요. 순천향대 그 교수 출신입니다. 부총장을 지냈고 양승조 충남도지사 경제정책특보 그리고 충남 테크노파크 다 아시죠? 5, 6대 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는 뭐 경험이 이제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신인으로 지금 불리고 있고요. 홍문표 후보는 홍성 출신으로 지금 현재 20대 현역 국회의원으로 17대 19대를 거친 삼선 의원이고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나름 중진으로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뭐 사선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중진과 신인 정치인의 그렇죠. 대결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네. 지역 현안 바로 말씀드릴까요? 눈치 보지 말고 네,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지역 현안은 흥미로운 게 좀 충남의 대표 공약, 충남의 이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내걸고 있는 충남 지역의 전체적인 현안이 홍성 예산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 네. 혁신도시 일단 지정 그렇죠. 예, 공약을 막 내세우고 있는데 다들 혁신도시 지정 장소가 이제 내포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포신도시가 홍성 예산에 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지정 이후에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하느냐를 좀 유권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서해선 북선전철 직결 문제, 네. 이제 신안산선에서 이제 환승을 하냐 안 하냐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거기가 또 이제 출발점이 홍성이고 바로 예산을 거치게 돼 네.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도 이 직결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총선 기획으로 저녁 뉴스에서 나는 유권자다라는 코너를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유권자들 목소리 좀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취재 요정. 취재 요정의 선거구 아니 취재 요정의 출입처는 당진과 청양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지역을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네. 당진이랑 청양 모두 최근에 이제 뭐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뭐 상점을 운영한다거나 소상공인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분들이 경제 분야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 어떻게 견인시킬 건지 특히 소상공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공약들을 되게 요구하는 이런 공약에 대한 갈증이 엄청나다 이런 생각도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었고 네. 또 특히 청양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에요. 3만 명을 이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렇다 보니까 인구 증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인구 관련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했던 게 우리 목소리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들을 갖고 있는지도 실질적으로 들어보고 싶다면서 오히려 저희 취재진들한테 우리 얘기를 전달해서 이런 네. 공약들도 좀 받아서 네. 방송으로 좀 내보내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뭐 깜깜이 선거다, 뭐 그만큼 좀 묻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실질적으로 만나보니까 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함 기자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인터뷰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제 그 상인들도 그렇고 좀 많이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좀 잘 모르겠다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뭐 정당 이름도 뭐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인터뷰를 좀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코로나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무관심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하튼 이번 선거 정말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좀 저도 살짝 들기는 했고요. 그런 만큼 아직 뭐 시간이 남았고 뭐 이제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공고물도 이제 가정마다 이제 배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좀 그런 것들 챙겨 보시고 또 저희가 열심히 보도를 할 테니까 좀 꼼꼼히 공약 같은 거 따져보시고 좀 투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15일 꼭 소중한 투표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충남방송에서도 선거날 우리 지역 개표 상황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새야겠네요. 네, 고생들 해주시고요. 어쩔 수 없죠.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